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달 말 기준 2천만 대 돌파했다. 세계에서 15번째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몇 심상치 않은 조짐 때문에 우리 자동차 제조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특히 오늘 현대기아차가 미국 정부에 연비 과장과 관련해서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 이거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를 연결해봅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현대기아차가 미국 정부에다가 1억 달러 내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1억 달러를 환경청하고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전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 측면에서 개인한테 이 연비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보상은 별도로 이 사회적 합의,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합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금액이 이번에 그렇게 큰 금액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연비 과장 때문에 또 집단 소송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된 부분들이 합의가 일부 봤지만 완전히 결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도 진행이 되면서 예. 동시에 개인적 보상과 더불어서 미국 법무부와 환경청의 사회적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하급수로 커질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들한테도 따로 보상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전에 정부한테 1억 달러의 벌금도 확정됐다. 그리고 합의를 봤다, 네. 양쪽이.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연비 과장한 것을 다 인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오류가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을 과장 표현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예. 연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부여를 한 거거든요. 예. 이 부여에 대한 것들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또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부담을 모두 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미국은 더욱이 징벌적 보상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기하급수로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뭐 엑센트, 엘란트라, 제네시스, 산타페, 뭐 소나타, 스포티지, 소렌토 거의 모든 차에 연비 과장이 다 있었네요. 맞습니다. 약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종이 20개 차종 중에서 13개 차종이 해당이 되니까 예. 뭐 거의 70%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전체 차량에 거의 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연비를 뻥튀기 했던 겁니까? 보통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킬로미터로 하지 않습니까? 예. 1리터당. 예. 보통 1km, 2km 정도에서 3, 4km. 심지어는 소울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이 연비가 과장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합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온실가스 적립금 2억 달러를 삭감당했다. 이건 네.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특히 이제 환경부, 환경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조업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적립을 해놓고 이 1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게 되면은 이 저장해놓은 크레딧,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을 시키고요. 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2억 달러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크레딧 감소라는 것은 누적된 이 저장해놓은 돈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 비용이 빠져나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비를 과장했으니까 사실상 네. 그 자동차들의 주행 거리에 비례해서 애초에 이 현대기아차가 자랑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름을 쓴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쓴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것을 몇 년치를 계산을 해서 아예 그 부분을 삭감을 시켰다. 그것이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큰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기아차가 돈 차곡차곡 모아놨던 거에서 2억 원을 그냥 나간 걸로 치겠다, 이거죠? 맞습니다. 2억 달러니까 2천억 정도가 빠져나갔다.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그런데 우리 김 교수께서는 참 요즘 같아서 걱정이다. 현대기아차 네. 이거 앞으로 계속 그 경쟁력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해오셨는데 네. 그게 요 연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까? 연비 검증 방법, 테스트 방법, 이것도 사실은 글로벌 경영이고 글로벌 검증 방법이거든요. 예. 사실 현대기아차가 지향하는 부분들이 국내 메이커가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한 4대 중에 4위, 5위 네. 막 이렇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네. 생산이 세계 5위권이고요. 네. 품질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은 예. 진정한 진정한 글로벌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리 남들보다 반 걸음 앞서가야 되는데 예. 지금 뒤따라가기에도 정신이 없고
사실은 수준이 비슷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친환경차라든지 각종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좀 도리어 선진국하고 거리가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특히 에서도 그렇고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측면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리콜도 그렇고요. 네. 각종 부분에 구멍이 하나하나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더욱이 걱정이 되고 특히 국내 이 생산 여건도 아주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국내 여건 중에서 이 통상 임금 문제라든지 노조 파업 문제라든지 또 저생산성, 고비용 구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더더욱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보죠. 우선 연비 관련된 우리 기술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많이 떨어집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디젤차는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승용 디젤차는요. 예. 유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승용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벌써 20-30%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격차가 있고요. 예. 특히 가장 대표적인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뒤따라가고 있지만은 중대형차에 대한 부분들, 프리미엄급에 대한 부분들은 차이가 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이기 때문에 연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이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형차, 중대형차, 고급 승용차라 하더라도 연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이 이 고급 승용차에 대한 부분들은 연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친환경성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제조하는 자동차들의 연비가 경쟁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까? 평균적으로 잡아도? 평균적으로 좀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고요. 물론 내연기관 차도 그렇지만은 더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 친환경차 쪽입니다. 예. 지금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전기차, 또 연료전지 차는 아직도 먼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최근에 들어와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앞서가는 이 친환경차에 대한 기술들은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진국하고 3-4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렇게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앞으로가 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비 관련 기술 개발 또 친환경차 기술 개발 이런 데에 현대기아차 이렇게 소홀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타이밍 맞춰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 어느 나라에 맞는 친환경차가 한 가지를 치중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정보 분석이라든지 앞을 내다보는 이 성견지명에 대한 부분들 또 반걸음 앞선 선도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자동차 제조 기술은 사실 후발주자이면서 빠르게 따라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비라든가 이 친환경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전과 같이 대략 흉내내서 선진형으로 올라가는 것은 기존의 기술 같은 것은 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가 문제점이거든요. 앞으로는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서 특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지금은 마음대로 이 따라가던 기술이 뒤따라가던 부분들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미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앞서가는 특허나 이런 것들이 작게 되면 결국 로열티 지불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우리 것이 아닌 겉껍데기만 있고 팔아서 남는 비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원천 기술 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한테 로열티를 지불해서는 남는 것이 거의 없고요. 지금도 불만 중에 하나가 사실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면은 75%가 수출인데 그렇다면은 수익 구조가 70%, 60% 이상이 외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자체의 수익이 그만큼 박하다는 거고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앞으로도 누적된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생산된 거에 4분의 1만 국내에서 파는데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4분의 3 해외에서 판매하는 수익보다 더 많아요? 실제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4대 중에 3대면은 70% 이상을 외국에서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자국의 베이스 바탕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라든지 각종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실제로 각종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어떻게 많이 파는데 국내에서 벌어지는 거 많지 않느냐. 이런 예. 것들은 소비자를 봉이라 보고 또는 심지어는 마루타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걸 통해서 벌어들인 거 아니냐라는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답변할 수 있는 예. 구조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에서 그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더 나은 원천 기술 같은 거 확보하려는 그런 기술 개발 투자를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세요?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과연 친환경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냐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더더욱 중요하고 선도 또 선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분석에 대한 부분들 앞서가는 부분들이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분야별로 조금씩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리튬 이온 쪽은 세계적인 수준까지 있지만은 차를 만드는 양산형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벌써 선진국에 비해 3, 4년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실제 먹거리가 됐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차종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뒤처지는 부분이 아닌가. 상당히 지금 앞서가던 부분들이 뒤떨어져서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지금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내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2010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한 4년여 만에 3%대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점유율을 네, 그렇죠. 좀 높여오다가 이게 꺾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하나 지수가 하나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각종 지수를 보게 되면은 사실 현장에 맞는 차종 투입이나 신차 개발이라든지 예.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의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연비나 디자인 또 차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좀 필요한데 예. 이런 부분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 바로 점유율의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더더욱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저탄소 협력금제라고 하는 제도를 원래 적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연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이건 산업에 미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자꾸 연기하니까 오히려 현대기아차 같은 회사가 연비를 높이거나 친환경 차를 개발하거나 하는 등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실 효과, 우리가 인큐베이터 식으로 해서 안에 보호만 해주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성장하기 이전에는 이런 보호를 통해서 국내 산업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실제로 효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같이 글로벌 시대로 또 FTA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과도 FTA가 지금 협상이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도리어 이 국내 정책에서 너무 안으로 굽는 정책으로 인해서 이 훈련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 실제로 냉정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나중에 이 그렇죠. 문제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측면에서 더더욱 정책에 대한 어떤 지향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제 기준에 맞게 잘 가도록 독려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갑작스럽게 성장해서 세계 5위까지 오른 현대기아차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고 공정한 경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이 국내에서 입증이 돼야지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가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쉽게 하던 버릇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메이커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지금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누구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